핫쌤입니다. 왕초보 스킬 강의 세 번째입니다. 자, 앞 시간에 NCS 문제는 지식 활용 문제와 상황 대응형 문제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다고 했죠. 지식 활용 문제의 비중은 10% 내외입니다. 상황 대응형 문제는 90% 정도. 그래서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줘야 합니다. 자, 지식 활용형 문제와 상황 대응형 문제의 특징 여러분들이 꼭 살펴야 합니다. 2016년도 코레일 예시 문제입니다. 순서대로 짝지어진 것은 하고 묻고 있습니다. A는 치열한 경쟁시장인 B. 치열한 경쟁시장 그러면 레드오션이죠. 경쟁자가 없는 C. 자, 그러면 이건 블루오션이죠. 따라서 A는 B와 C의 조합이기 때문에 결국은 퍼플 오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시장 유행에 대한 특성을 알고 있니? 하고 묻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문제는 내가 이와 같은 지식을 암기해 있지 않으면 모르죠. 그래서 찍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 유형을 지식 활용형 문제라 그럽니다. 출제 비중은 10% 정도. 그 답은 3번. 자, 1번 문제. 실제 기출문제입니다. 본사에서 제2공장까지 거리. 자, 제2공장입니다. 본사에서 제2공장까지 거리. 그러면 이 그림을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떠올릴 수 있죠. 그래서 3, 4, 5가 되죠. 그 반이니까 250이 됩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머릿속에서 가져올 수 있느냐 묻는 겁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여러분들이 공부했죠. 2번 문제는 상황 대응형 문제의 대표 선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수장공사 예시 문제인데 이 문제 출제자는 이와 같은 이론을 바탕으로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이론이 필요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분명하게 이 지문의 판단 기준 그리고 그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판단 기준과 근거를 합쳐서 준거라 그러죠. 준거만 찾으면 답은 바로 나옵니다. 자, 판단 기준을 먼저 찾으면은 맨 마지막에 있는 진술이 바로 판단 기준이죠. 매출액 110, 매출 원가 90, 감가상각비 5, 이자 비용 5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진술에서 매출액에서 110에서 매출 원가와 감가상각비 90 마이너스 5 이렇게 차감하면 이것이 영업이익이 된답니다. 그러면 영업이익은 15라는 얘기죠. 자, 밑에 영업이익은 세전순이익에서 이자 비용만큼을 더한 거다. 자, 영업이익은 이것은 세전순이익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플러스 X 플러스 이자 비용은 판단 기준에 5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X는 10이 되는 거죠. 세전순이익은 10이 되는 겁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이 진술 세후순이익은 세전순이익에서 세금을 차감한 금액이다. 세금은 세전순이익의 20%로 구성된다. 자, 세전순이익이 10억인데 세금은 이 10억의 20%라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은 2라는 얘기죠. 따라서 세후순이익은 8억이죠. 이렇게 지문의 내용을 구조화하면은 구조화 전체와 부분의 관계, 앞뒤 순서의 관계로 보는 것 갖다가 구조화라 그럽니다. 이렇게 구조화시키면 우리는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원하는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상황 대응형 문제의 특징입니다. 자, 3번 문제 역시 수장공사 예시 문제인데 이와 같은 지문을 주고 펌웨어에 대한 이해를 묻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펌웨어를 알고 있느냐? 알고 있는 사람도 물론 있죠. 그러나
모르고 있어도 걱정할 것 전혀 없습니다. 이 내용 가지고 그 특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A, B, C, D를 주고 있습니다. A는 프로그램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므로 기능적으로는 B에 가깝다. 자, A는 펌웨어에 대한 얘기죠. 프로그램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이 소프트웨어죠. 자, C, 내부에 위치한다. 어쨌든 간에 무엇인가 하드웨어 안에 있다는 얘기죠. 그 내용을 바꿀 수 없다. 역시 하드웨어의 특징이죠. 그래서 펌웨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이렇게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상황 대응형은 사실은 더 쉽습니다. 왜? 지문에 분명하게 판단 기준 그리고 근거가 있기 때문이죠. 이것을 과연 잘 짚어낼 수 있느냐, 짚다. 이게 이제 점수를 당락 그 점수를 결정하는 요소가 되기도 하겠죠. 자, 4번 문제 기출 문제인데 발문에서 중국이 주도한답니다. 이것만 가지고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죠. 이 복잡한 내용 몰라도 됩니다. 자, 일본과 중국과 일본은 주도권 다툼을 벌일 것이 뻔하다. 중국이 주도한다고 이미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어긋났죠. 다른 거 안 봐도 됩니다. 상황 대응형 문제는 발문, 지문에서 판단 기준 그리고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준거라 그럽니다. 판단 기준과 근거의 합해 이렇게 합성어 준거. 준거만 찾으면 답은 눈에 보이는 거죠. 이게 상황 대응형 문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NCS 문제 특징 살피자 해서는 내가 울리다, 울림의 대상은 뭘까? 기죠. 이것만 찾으면 되는 겁니다. 눈이 아닙니다. 기 안에는 달팽이관이 있기 때문에 그 달팽이관을 울리는 겁니다. 그러면 달팽이관의 진동을 일으켜서 뇌에 전달하는 거죠. 그 지식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지식을 밖으로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자, 5번 문제 행수의 문제입니다. 자, 총 운송비를 최소로 한답니다.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시킬 연필 공장 입지를 고르랍니다. 그럼 이제 최소라는 이 표현을 보는 순간 최소 비용 최대 효과라고 하는 경제 원칙을 여러분들이 가져오면 되는 겁니다. 지금 운송비를 보면은 자, 나무 2, 흑연 5, 연필 2입니다. 그러면 가장 많이 드는 요소는 흑연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비용 흑연 이 요소를 최소화시켜 버리면 되는 겁니다. 즉 제로로 두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를 묻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흑연 산지에다가 공장을 지으면 흑연 운송비는 최소가 되기 때문에 전체 비용 역시 최소가 되는 거죠. 이 수치에 따른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념적 이해가 꼭 필요한 겁니다. 이와 같은 표현 자체가 벌써 경제 원칙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죠. 최소 비용 최대 효과. 이것은 경제학을 공부할 때 제일 먼저 익히는 원칙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경제학을 공부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상식책에 나와 있는 그와 같은 용어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론이 있기 때문에 원리와 개념에 따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쌤은 원리와 개념적 이해 그에 따른 판단을 여러분에게 자꾸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